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섞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바이든 쪽이 이제 아프간 쪽에서 워낙 욕을 먹으니까 이슈를 이렇게 옮겨가려고 그래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중국 공산당과 글로벌리스트 사이에 이혼 수속이 시작됐다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참 눈 뜨고 못 봐줄 참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냐, 이 얘기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대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이든 이 실드 세력, 이제 특히 이제 주류 미디어, 여기가 지금 전략이 네 다 개입니다. 네 다 개는 일베에서 썼던 약간 좀 너무 좀 지독한 용어인 내다홍을 좀 바꾼 용어입니다. 내다홍은 네, 다음 홍어 나오세요. 이제 누가 좀 이상한 말 하면 네, 다음 홍어 나오세요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밟아버리는 일베 용어였는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정도 일에서 뭐 특정 지역 비하할 거 없냐, 비하할 거 있냐, 좀 더 제대로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 네 다 개입니다. 네, 다음 개돼지 모십니다. 네, 다음 개돼지 나오세요. 이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는 게 사람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간으로 쥐가 깨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프간 됐고요. 네, 다음 또 개돼지 모실래니까 다음 개돼지 나오세요. 뭐 이런 겁니다. 아프간은 됐고 다음 이슈로. 그래서 다음 이슈, 뭐 텍사스 낙태법 같은 게 다음 이슈죠. 예를 들어서 9월 1일 미국 NBC TV는 태풍 아이다와 텍사스 낙태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아프간은 다루는 동 마는 동 했습니다. 9월 2일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주요 4개 기사 전부가 다 아프간이 아닌 다른 이슈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9월 3일 NBC 방송에서는 아프간은 아예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네, 아프간은 됐고요. 다음 이슈요. 네, 다음 개돼지 나오세요. 뭐 그런 전략입니다. 자, 전략이 이렇지만 미국과 같이 문화적 역량이 풍부하고 정신적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뛰어난 컨트리송 싱어송라이터죠.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이제 가수도 하고, 그리고 또 가사 짓고 노래도 만들고, 제프리 스틸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아프가니스탄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제프리 스틸 이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노래 제목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신곡입니다. 제가 가사 1절을 번역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요란 벅적한 아이돌 노래만 듣다가 이렇게 묵직하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면 나름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팔은 움직이지 않고 다리엔 아무 느낌이 없네. 단지 내 몸뚱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 뿐. 오직 덥고 갑갑할 뿐.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뿐. 저들은 끝없이 밀려오네. 머나먼 낯선 곳 벗들은 모두 떠났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네. 피 흘리며 망가진 채로 천사들의 하늘과 고대 제국의 땅 사이에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며 내 영혼은 이곳 아프가니스탄에 떠다니는 헬리콥터 바람개비 날개에 매달려 있네. 제가 조금 의역한 거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날개가 부는 그 바람에 매달려 있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헬리콥터 바람개비 날개에 매달려 있네.
그렇게 바꾼 그런 정도가 의혹이고요. 나머지 의혹 없습니다. 사실상. 배경음악 글쎄요. 아마 저기 그 사용권 위반 안 될 정도로 아주 짧은 대목, 요 흰색 글씨가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아마 반복해서 밑바탕에 깔았을 것 같습니다. 머나먼 낯선 곳, 벗들은 모두 떠났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네. 여전히 이곳에 있네. 피 흘리며 망가진 채로. Bleeding and broken. 천사들의 하늘과 Sky of Angels. 그리고 고대 제국의 땅 사이에. And the land of ancient kingdom.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슬프고 차분하죠? 이렇게 기억으로 기린다는 게, 기억한다는 게 현실을 만듭니다. 이 기억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세계사 교육, 우리나라 국어 교육, 우리나라 사회 교육, 우리나라 역사 교육, 기억을 다 망각시켜버리고 엉뚱한 내러티브로 어린애들을 세뇌해버리잖아요. 아이들을. 그럼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어른들이 이미 개돼지인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네, 다음 개돼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 들어도 한 말도 반박할 말이 없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있죠. 이게 뭐냐면 글로벌리스트와 CCP가 이거 이혼 소속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글로벌리스트의 파트너는 덩샤오핑 라인을 쫓는 장쩌민 후진타오 공산천년단 공청 또 중국에서 이걸 단파라 그러죠. 이쪽이 원래 글로벌리스트의 파트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터 바이든한테 뭐 1조 한 4, 5천억을 물려준 중국 투자기금 그건 어디 라인이냐? 장쩌민 후진타오 라인이었습니다. 시점은 2013년 뭐 2012년 이런데 라인 자체는 장쩌민 후진타오 라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치 맥코널 공화당 미국 상원의원이 그 엘리안 차오죠. 부인이 엘리안 차오의 아버지가 포모스트 금융해운업 창업 그 오너거든요. 그리고 엘리안 차오의 누이가 인민은행 사회이사입니다. 포모스트의 지금 대표 회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치 맥코넬이 완전히 그 중국 커넥션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포모스트의 창업 오너 회장인 그 차오 회장은 샹하이의 자이둥 대학을 1947년인가 48년에 장쩌민과 동기 동창으로 졸업한 사이로서 포모스트 그룹 자체가 샹하이 그룹에 의해서 낙점받아서 커졌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요번에 지금 여자 배우 뭐 우리 박상우 대표가 잘 소개하죠. 요번에 이제 아주 이제 장기 감옥을 가냐 죽느냐 뭐 이런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도는 그 여자 배우 무지하게 돈 버는 주식 조작 주식 투자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랑 아주 직결돼 있고 2016년 대선 때 당선이 확실시되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쎄쎄쎄하고 사진 찍고 난리 부르스를 땡겼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은 쟤들이랑 손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쪽 라인하고 손이 맞아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좀 안 그런 척 하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극좌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의외로 이제 그걸 썼던데 시진핑이 요새 내세우는 게 공유 부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를 공유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민대의 그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가 야 부가 그게 공유가 되냐? 공유할 수 있는 건 빈곤밖에 없어. 부를 공유하자고 하는 순간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가 정신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도 돈을 안 벌라 그래. 세수가 말라. 그래서 나라가 심장이 멎어가.
결과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은 빈곤밖에 없는 거야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해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조선일보가 잘 썼더라고요. 이게 극좌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공유 부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참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때 중국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중국이 빨갱인데 일종의 지독한 빨갱인데 중국식 사회주의 빨갱인데 어떻게 세상에 저런 식의 그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황금 만능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철저한 아주 소각한 자본주의에 철두철미하게 물들어 있냐. 뭐 우리가 그런 말을 농담 삼아서 했잖아요. 그거 다 내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세뇌 탈출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빈부 차이가 이제 더 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급 갈등을 유발하게 그 빈부 차이,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시진핑 본인의 말이 중국의 자연 환경이 더 이상 오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구 절벽.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노동 집약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덜 돼 있기 때문에 저기 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격차. 같은 중국 안에서 내륙이냐 해안이냐에 따라서 평균 주민소득이 뭐 10배, 20배 차이 나잖아요. 한국으로 치자면 한쪽은 3만 달러 벌고 있고 4만 달러 벌고 있고 한쪽은 3천 달러 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이 세계 제조업 1번지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아졌다. 해안 수출 지역이.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부실부채. 이거 대여를 해줘가지고 돈을 풀면 그게 결국은 부실화돼서 쌓인단 말이죠. 전국에 6천만 채의 빈 아파트가 돌아다니고 그만큼 그 면적이 큰 사무실 공실과 공장 공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부실부채. 그래서 뭐 1위 업체, 2위 업체 이런 대형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거나 뭐 오너가 잡혀가거나 이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걸 내부 매수는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수출 부문은 유지되는데 내수 부문은 붕괴해가고 있다. 해안 지역은 유지되는데 내륙은 붕괴해가고 있다. 부실 대출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 활성화는 깜깜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계획 경제 혹은 관치 경제에서 나타나는 한계 비용 효과 체감 법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위안을 풀면 경제가 평균적으로 0.01% 상승한다. 그러니까 100억 위안을 풀면은 1% 상승하고 1000억 위안을 풀면은 10% 상승한다. 뭐 이런 식의 물론 그거보다 훨씬 규모 크죠. 그런 한계 비용 대비 효과 곡선이 있어요. 이 계획 경제, 관치 경제에서는. 그런데 요새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가 안 올라선다 이거예요. 돈을 푸는 게 결국에 가서는 부실 채권을 연장해 주기 위한 돈 푸는 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지는. 이게 소련 망할 때 이 한계 비용 효과 체감 법칙이 작용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세뇌 탈출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자, 집단 농장에 야, 너희 올해 밀 100만 톤 생산해. 그런데 이거 한 70만 톤 나오다 말았단 말이에요. 야, 왜 30만 톤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질소비료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질소비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 몇만 톤 줬는데 5천 톤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에 확실하게 해서 5,500톤 보낼게. 6천 톤 보낼게. 내년에 6천 톤 보내요. 1,000톤이나 더 보내. 근데 뭐 70만 톤밖에 또 안 나와. 75만 톤. 야, 왜 그래? 질소만 먹고 식물이 자랍니까? 인도 먹어야죠. 인비료 주십시오. 인비료. 얼마 필요한데 그래? 1,000톤 부족합니다. 그래. 1,200톤 맞춰줄게. 그거 비싸. 1,200톤 보내. 그런데도 75만 톤이에요. 여전히 무슨 이유인지. 이런 식의 이유라는 건 100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계획 통제 경제, 관치 경제에서는.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게. 막판에 그럼 소련 망할 때 1991년 망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농토가 비료 과잉 투입으로 전부 공해에 쩔은 농토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계획경제, 관치경제의 맹점인데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에 저걸 피한 거예요. 이 78년 제2차 오일 쇼크 오고 경기가 완전히 꼬라박히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78년에 저거 뭐죠? 부가가치세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양반이 이 관치 경제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돈을 풀겠다라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런데 신현학 장관이 당시에 경제기획원을 이끌던 신현학 장관과 엘리트 경제기획원 관료들, 그게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김재익인가?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양반, 그 다음에 강경식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을 한다고요. 어렵더라도 환율,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전부 이게 시장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다음번 체질로 성장을 합니다. 그 양반이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택해요. 그건 사실 정치적 자살이거든요. 권위주의적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이 자기의 권위주의적 독재 권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관치 경제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치매 걸렸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미워했지만 전두환에 대해서 제가 미워하는 점 많아요. 특히 무슨 졸업정원제 같은 거 해갖고 막 대학생 숫자 막 불려버리고 이런 거 되게 미워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79년도 초에 만들어진 시장경제로의 이행, 관치경제의 약화, 그걸 안정화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내내 충실하게 지켰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85년, 6년쯤 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궤도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궤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바나나, 돼지고기 이런 거 수입 혹은 수입 사료를 사용하는 그런 먹거리들을 마음 놓고 먹게 됐었어요. 삼겹살이 서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엔. 왜냐하면 돼지는 수입 사료로 기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수용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기 전에는 삼겹살은 무지하게 비싼 고기였어요. 서민들은 날 잡아서 닭이나 먹는 거지, 백숙해서 그것도. 닭 한 마리 쫙 과서 이제 국물에다가 쫙 이제 찹쌀이나 쌀로 이렇게 죽 써가지고 닭고기는 쭉쭉 찢어서 나눠서 먹는 그런 거죠. 닭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인 양계가 되려면은 집에서 놓아 먹이는 몇 마리가 아니라 본격적 양계가 되려면 역시 수입 사료를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러를 바꿔서 내수에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생활의 품질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전두환 정부 말기입니다. 85년, 6년, 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국은 이런 내부 모선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일이 뭐냐면 공유 부유. 그러니까 부유를 같이 쉐어링하자. 근데 공유 빈곤으로 끝나겠죠. 또 유명인사 숙청, 셀렙이라 그러죠. 셀레브리티 줄여가지고 셀렙들 숙청하죠. 젊은 친구들은 요새 셀렙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세뇌 탈출 들으시는 연세 좀 되신 분들은 젊은 애들은 요새 셀레브리티 유명인사를 셀렙이라 그러는구나 하고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동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신규 여권을 발급하거나 혹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케이스가 예년 대비 한 2% 정도까지 낮춰졌습니다. 해외여행을 동결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부 모순이 격화돼서 사회 불안이 내연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 혹은 대응 조치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계속 지금 사고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유튜버들은 열심히 다루셨는데 저는 그거 갸우뚱해서 안 다뤘죠. 일단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남진해해, 동진해해, 그다음에 대만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는 중국에 신고하고 지나라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거 안 먹힐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 극좌 도발을 이제 쳐 벌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와 이제 이혼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 미국에서는 이걸 MTR이라고 불러야겠죠.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삼각구도가 되죠. 삼각구도가 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거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재밌냐. 삼각구도가 되면 정신이 강한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정신의 승률이 높아져요. 정신과 가치 체계를 구비한 쪽에 승리 확률이 높아져요. 삼각구도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삼각구도가 되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이겨요. 시간은 누가 지배하냐? 정신과 가치로 중무장한 대담한 자가 지배할 수도 있고요. 정신과 가치로 중무장해서 견디는 자가 지배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정신과 가치로 중무장해서 시간이 흐르는 시계바늘을 제가 엊그저께 말했잖아요. 가속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뺑 이런 속도로 도는 걸 뺑 이런 속도로 돌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못 따라와요. 이쪽은 정신과 가치로 중무장해서 그걸 쫓아갈 수 있고. 이거 누가 했냐? 트럼프가 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미중 갈등, 잠재되어 있던 셰일 혁명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림으로써 트럼프 이전의 시간의 흐름의 속도와 트럼프 때부터의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이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달라진 걸 모르고 어벙벙한 낄낄 꽃뱀 카말라하고 어벙벙한 치매 노인 바이든을 패키지로 엮어서 대통령 부통령이라고 바지사장 체제 내세워놓고 뒤에서 쪼물락거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글로벌리스트 애들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 착각의 근저에는 뭐냐면 시간은 여전히 뺑 이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지사장 체제 내세워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 빙뽕 빙뽕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보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세요. 지시 주고 보고 들어오면 지시 주고 보고 들어오면 지시 주고 빙뽕 빙뽕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뺑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답이 10초 내에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답이 그날 안에 나와야 돼요.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 지금 저기 산에 말 타고 가셨나요? 들판에. 휴가 중이어서 저 매사추세츠인가 보스턴 매사추세츠 앞에 그 2,800만 달러짜리 그 그 오바마 배 지금 나가셨는데 좀 잘 안 연결되네. 그리고 오바마는 연결되네. 딴 분은 또 다른 데 휴가 가셨네.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빙뽕이 아니라 빙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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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거 안 되죠. 결국은 대통령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간 같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어이없는 상황이. 그래서 저 얘기입니다. 시간을 빨리 흐르도록 역동성을 높여놓으면 정신과 가치로 중무장한 집단은 그 빨리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 뺑 하고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 뛸 수 있잖아요. 교만한 자들은 성공에 도취한 자들은 이 뺑 하고 빨리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 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쪽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시간의 흐름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흐름을 높이려면 이미 상황 안에 역동적인 그 꿈틀거리는 에너지, 모순, 갈등이 내재돼 있어야 돼요. 트럼프가 그걸 터뜨려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시간은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가 시간의 흐르는 속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거.